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돈은 때때로 사람의 진심을 가리는 베일이 되기도 하고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자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명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제 이름은 한명희입니다. 올해 68. 서울 남대문 근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한옥 골목길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10년. 이 낡은 한옥을 혼자 지키며 혼자 김치를 담그고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된 장남 강준, 동네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차남 강석, 그리고 작은 원룸에서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막내 강민. 세 아들 모두 결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 곁을 지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LH국토주택 공사 직원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르신 댁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건 보상금 관련 통지서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떠나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85억 원. 평생 단돈 100만 원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던 저에게 85억이라는 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85억. 그 돈이면 아들들에게 집도 사줄 수 있고 손주들 학비도 대줄 수 있고 저도 편안한 요양원에 들어가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날 사랑할까? 아니면 이 돈을 사랑하게 될까? 보상금 통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빨리 하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85억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수술비를 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의 가난한 엄마를 얼마나 사랑할까? 만약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그때도 진심일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기로. 대신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엄마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찾아가 부탁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낡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 제사 때나 입던 색 바랜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 강준이가 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40층 펜트하우스. 현관문 앞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도어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연락도 없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강준이는 시계를 힐끗 보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도 앉지 못하고 현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강준이는 바쁜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저 30분 후에 미팅 있어서 바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준아, 엄마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심장이 안 좋대. 수술을 해야 한단다. 5천만 원이 필요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천만 원요? 어머니, 저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해. 지금 여유가 없어요. 회사 일도 불안정한데. 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강준아, 엄마 목숨이 달린 일이야.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니? 강준이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귀찮은 듯 말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쓰세요. 5만 원밖에 없네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더 드릴게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강석이나 강민이한테 물어보세요. 전 정말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강준이는 저를 현관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손에 쥔 5만 원권 지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 다른 아이들이 있어. 저는 둘째 아들 강석이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강석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떡볶이를 볶고 있었습니다. 강석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석이는 바쁘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사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강석이는 한숨을 쉬며 주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손님들 기다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석아, 엄마가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한대. 그런데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해. 강석이는 잠시 멈칫했다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어머니, 저 지금 월세도 밀렸어요. 가게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5천만 원을 드려요? 강석아, 엄마 목숨이. 강석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살기 바빠요. 형한테 부탁하세요. 형이 대기업 다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분식집이나 하면서 근근히 사는데. 손님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언제 나와요? 강석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가보세요. 전 일해야 해요. 강석이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사가 힘든 건 알지만 엄마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그래도 저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이가 있어. 막내 강민이는 다를 거야. 저는 막내 강민이가 사는 낡은 원룸 건물을 찾았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4층 끝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민이가 문을 열자마자 놀라며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강민이는 황급히 저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이의 아내 지연이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강민이는 제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우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아, 엄마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심장이 안 좋대. 수술을 해야 한단다. 다음 주까지는 해야 하는데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해. 강민이와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민이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술이요. 언제요? 어느 병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연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민이는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한테 지금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어요. 제가 일용직이라. 제가 못난 아들이라 어머니 수술비도 못 마련하고. 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강민아. 내가 못난 게 아니야.
지연이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대출이라도 받아볼게요. 은행 가서 최대한 빌려볼게요. 강민이도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일단 저희 통장에 있는 돈 다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형들한테도 전화해 볼게요. 다 같이 모으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이네 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느꼈습니다. 강민아,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며칠 후 제 보상금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LH공사 직원들이 측량을 하러 다니면서 소문이 난 것입니다. 명희 씨 집이 85억을 받는데. 뭐? 85억. 재개발 보상금이래. 요즘은 재산 많으면 자식이 더 무섭다던데. 명희 씨 조심해야 할 거야. 소문은 3시간에 퍼졌고 제 휴대폰에는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아들들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장남 강준이는 회사에서 동료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야, 너네 어머니 남대문 쪽 사시지? 거기 재개발 보상금 엄청나다던데. 강준이는 황급히 검색을 했습니다. 남대문 재개발 보상금 평당 2억 3천만 원. 어머니 집이 36평짜리니까 85억. 강준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85억이라고. 그럼 내 몫이 28억이잖아. 강석이도 단골 손님에게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대박 나셨다면서요. 남대문 재개발 보상금 엄청나다던데. 강석이는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진짜네. 어머니 집이 85억. 그럼 내 몫이 28억이네. 28억. 강석이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강민이도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던 중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이의 반응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돈 때문에 힘드시겠다.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연락해봐야 하지 않을까? 강민이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형들이 알면 어머니 마음 상하실 것 같아. 빨리 가봐야겠어. 그날 저녁 제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강준이었습니다. 강준이는 명품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한옥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저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강준아, 무슨 일이니? 강준이는 과도하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선물 사왔어요. 한우도 사왔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삼도 샀어요. 강준이는 쇼핑백을 마루에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강준아, 갑자기 이게 무슨... 강준이는 다가서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효도를 못했죠? 미안해요. 이제부터 제가 잘할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준아, 지난번에 넌 엄마 수술비 부탁했을 때... 강준이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그때요? 제가 그때 정말 바빴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강준이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진짜 잘할게요. 어머니 수술비도 제가 다 낼게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강준아,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강준이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 그냥 효도하려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 들었구나. 강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준아, 엄마가 아플 때는 5만 원도 아까워하더니 이제는 한우를 사오는구나.
강준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돌아가거라. 엄마는 내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 강준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남이에요. 당연히 제가 어머니 모셔야죠. 그 돈, 아니 보상금. 제 말은 어머니 재산을 제가 관리해드려야. 저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나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준이는 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어머니. 제가 없으면 누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어요? 강준이는 쇼핑백을 놔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준아, 넌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이틀 후 강석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없던 강석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온 것입니다. 강석이는 숨 가쁘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석아, 가게는? 강석이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게 문 닫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장사 핑계대고 어머니 외면하고. 강석이는 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드릴 용돈이에요. 300만 원 있어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강석아, 지난번엔 1,000원도 아깝다고 하더니. 강석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정말 장사가 안 돼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 들었구나. 강석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장사가 힘들어요. 월세 밀렸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어머니, 저한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가게 좀 키우고 싶어요. 저는 슬프게 물었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없다면서 가게 키울 돈은 있니? 강석이는 집착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남이에요. 강준이 형만 믿으시면 안 돼요. 형은 돈만 밝혀요. 저는 진짜 효도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나가거라. 강석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 돈이 얼만데요? 저한테 5억만 주시면.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가라니까. 강석이는 분한 얼굴로 봉투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강준이 형한테 다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돈만 있는 엄마였니? 내가 가난한 엄마일 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날 밤 강민이가 지연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강민이에요. 저는 울다 지쳐 마루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강민이와 지연이는 제 눈물 자국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민이는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들이 다녀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이는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엄마가 돈만 있는 사람이었니? 가난할 땐 아무도 엄마를 안 찾더니. 강민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는 돈이 아니라 우리 엄마예요. 제 소중한 엄마예요. 지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아, 너희도 보상금 이야기 들었지? 강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그런데 넌 왜 돈 이야기를 안 하니?
강민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돈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지키신 집이고 어머니가 받으실 보상금이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연이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그 돈으로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사시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아, 지연아. 강민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언제 하세요? 저희가 병원비 대출 받으려고 은행 알아봤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계속 너희가 대출을? 지연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신용으로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대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강민이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형들한테 전화해 볼게요. 셋이 힘을 합치면 어머니 수술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형들은 이미 다녀갔단다. 강민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예? 형들이요? 그럼 수술비. 형들은 돈을 주러 온 게 아니더구나. 강민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어머니가 아프신데. 저는 강민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화내지 마라. 형들도 나름대로 힘든 거겠지. 강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착하세요? 형들은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저는 강민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민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엄마가 너를 낳아서 정말 다행이다. 다음 날 강민이는 두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강민이에요. 우리 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이리요. 우리 셋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세 형제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강준이는 고급 정장 차림이었고 강석이는 일하다 나온 듯 앞치마를 걸치고 있었고 강민이는 작업복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강민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들, 어머니 수술비 얘기해야 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강준이는 냉소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강민아, 어머니가 85억을 받으시는데 무슨 수술비가 문제야?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강석이가 동조했습니다. 맞아. 85억이면 수술비 5천만 원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강민이는 두 형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형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셨잖아요. 강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한 거야. 어머니한테 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도 달랐겠지. 강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강석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85억이야. 셋이 나누면 한 명당 28억이야. 28억. 강민이는 소리쳤습니다. 형들, 지금 어머니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카페에 안 사람들이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강준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목소리 좀 낮춰. 그리고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실 거고 우리는 우리 몫을 챙기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강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형들이 이런 사람들인 줄 몰랐어요. 강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머니 수술비 마련할 거예요. 혼자서라도. 형들은 양심에 따라 사세요. 강민이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강민이는 집에 돌아와 지연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형들이 완전히 달라졌어.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강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형들은 돈만 생각하고 있어. 나 정말 실망했어. 지연이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강민이는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전세금이 3천만 원 있잖아. 그거 빼서 어머니 수술비에 보태자. 지연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는 월세로 이사 가면 돼. 어머니가 더 중요해. 그리고 나 내일부터 야간 일도 더 구해볼게. 지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강민이는 지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고생시켜서. 지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그런 모습이 좋아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강민이와 지연이는 자신들의 전 재산인 전세금까지 빼서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장남 강준과 차남 강석은 어머니의 85억을 자신들의 몫으로만 생각하며 수술비조차 외면했습니다. 과연 강민이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명희 씨는 새 아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돈 앞에서 드러난 새 아들의 진심. 그 시험의 결과가 가족에게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다음 2부에서 이야기의 감동적인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진심은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